안녕하십니까. 연구소 윤성호입니다. 지금부터 HTML5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룰 부분은 HTML5 전망하고 개요, 그리고 기존 HTML 코딩과 접근선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CSS 셀렉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5가 뭔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HTML이라고 하면 그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그 순수하게 그 마크업하는 언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HTML5는 이름은 HTML5지만 실제로는 HTML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전부 다 별도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HTML5라고 하면 이 세 개를 포함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HTML5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스펙 중에 70%가 넘게 구성되어 있는 게 HTML이나 CSS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언어라고 보시는 게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HTML5에 대한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TML5로 우리가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게임입니다. 지금 HTML5 기술이 단순히 이제 해야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데 실제로 HTML5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도 이게 HTML로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HTML은 단순히 웹 문서만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였는데 물론 그 역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웹GL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원래는 이게 C++로 만들어진 10만 줄짜리 코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누가 HTML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바꾼 사람은 오페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걸 바꾸고 나서 지금 잠깐 게임을 하나 봤는데요. 그 HTML로 만들어진 게임이었고요. 그 HTML이 지금 능력이 한 저 정도까지는 지금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저렇게 못 만들 뿐입니다. 현재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HTML의 장점에 대해서 5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TML5는 첫 번째로 W3C에서 제정한 웹 표준 기술입니다. 이 표준 기술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뭐 자바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력한 언어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표준 기술은 아닙니다. 이 표준이라는 게 왜 중요해졌냐면 지금 우리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웹사이트 솔루션 이런 거를 만들다 보면 사실은 그 해당하는 디바이스 플랫폼 아니면 그 거기에 깔려 있는 OS마다 전부 다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표준 기술을 이용을 하면 이 표준이라는 게 모든 거에서 다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4번에 보시면 브라우저만 설치되어 있으면 다양한 플랫폼하고 디바이스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OS가 리눅스든 아니면 뭐 윈도우든 다 상관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만 만들어서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되게 이 표준 기술이라는 말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뭐 캔버스나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플래시 역할이 가능해진다. 아직까지 플래시만큼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네, 점점 더 발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플래시보다 확실히 좋은 점 하나는, 기존에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플래시는 사실 액티브엑스 기반이라 따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HTML5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따로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API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API들의 강력한 기능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A기업에서 예전에 ABC라는 서비스를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예전에는 그 HTML5 기술이 없을 때는 웹사이트 만들고요,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다 따로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HTML5로 만들면 이것들을 하나의 소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만들어서 여기도 싣고요, 웹사이트에도 싣고, 모바일 사이트도 싣고요, 어플로도 바로 돌아가게 만들고,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상관없이.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안드로이드 자바 버전인가요? 그리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오브젝트 C, 뭐 개발하는 언어들이 다 틀리잖아요. 예전 같으면 다 HTML 따로 공부하고 뭐 오브젝트 C 따로 공부해서 다 별도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점점 HTML5로 하나로 만들어서 다 이런 것들이 동작 가능하게 됩니다. 뭐 기업 내에서는 인력 및 비용의 중복 투자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클라이언트도 뭐 이 여러 개 만들 때 예전에 하나당 100만원씩 해서 하면 7개 만들면 700만원 들었는데, 지금 뭐 조금 더 고급 기술이라고 해서 한 200만원 하고 200만원에 하나가 다 해결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HTML5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전에 역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같은 경우는 이 W3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스펙을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준을 정하죠. 여기서 2000년도가 아니라 1993년도에 처음으로 HTML 1.0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발전을 해오다가 1997년에 발표한 4.0, 그 이후로 우리는 10년 넘게 계속 4.0을 써왔습니다. 중간에 XHTML 이런 것들이 생겼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도 4.0으로 거의 다 코딩을 합니다. W3C에서는 97년도까지 만들고 사실은 멈춰버린 상태죠. 그리고 뭐 2000년도에 XHTML이라고 해서 XML 기반의 HTML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잠깐 쓰기는 했었는데요. 실제로 2006년도에 2.0이 나오지만 강력한 기능으로 얘가 하위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개발자나 디자이너들한테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W3C가 방향을 약간 잘못 잡은 거죠. 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러면 2.0을 계속 써야 되냐? 그게 아니라 지금 HTML5가 나왔죠. 그럼 HTML5 나온 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 HTML5는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사실은 오페라랑 모질라입니다. 파이어폭스, 모질라. 이 두 단체가 이 WHATWG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만들고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HTML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W3C가 진행하는 걸 보니까 답답하다. 왜 그 XML 말고도 더 좋은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단체를 만든 겁니다. 이후에 애플이 가세를 했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HTML 표준 제정을 수행을 합니다. 결국 2007년도에 W3C 쪽에다가 이 단체가 HTML 워킹 그룹을 제안을 합니다. 그럼 W3C는 이 제안을 결국 받아들이죠. 왜냐면 XHTML 2.0이 결국은 자기들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HTML
HTML5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그냥 새로운 HTML이었고 이제 HTML5로 이름을 명명하고 스펙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HTML5는 2014년도에 레커멘데이션 될 예정입니다. 내년이잖아요. 내년이지만 지금 쓰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CSS 2.0대가요. 그 2011년 7월 달에 레커멘데이션 됐습니다. 스펙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2.0을 훨씬 더 그 이전부터 계속 써왔습니다. 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HTML5도 지금 쓰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PC 쪽에서 익스플로러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곧 개선될 예정이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HTML5로 전부 다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HTML5로 만든 게임 동영상을 하나 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HTML5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가 열리지가 않네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보시면 HTML5 웹사이트 쇼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HTML5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사이트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볼 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쇼케이스가. 그래서 뭐 시간 나실 때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플래시 플레이어나 아니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액티브엑스 없이 실행되는 HTML5 동영상입니다. 뭐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뭐 일단 이 동영상은 뭐 뒤에 잠깐 다른 것도 보여드릴 테지만 제일 중요한 점이 액티브엑스 없이 간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소스 코드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비디오 자체를 다른 식으로 컨트롤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 API를 이용해서. 물론 플래시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는 윈도우 미디어는 아마 힘들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버라이트 플래시로도 뭐 어쨌든 가능은 한데 사실은 플래시로 이 코드를 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동영상이 플레이 되고요. 뭐 화질이나 이런 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CSS 관련된 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거는 여기 보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뭐 jQuery와 함께한 CSS3 시계, 시계도 CSS로 만든 거죠. 저희는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CSS3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커서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방향키 커서입니다. 지금 움직이면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거 지금 보여지긴 3D지만 사실 3D도 아닙니다. 그냥 CSS로 3D인 것처럼 그린 거고요. 3D인 것처럼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CSS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 커서나 이런 거 컨트롤은 당연히 자바스크립트겠죠. 가속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CSS 레퍼런스 사이트, 레퍼런스래. 그 CSS 그 데모 사이트니까 실제로 좀 다른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보고 그러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던 영상이고요. 그 아래 링크 가시면 그 HTML로 만든 게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HTML5를 이용한 데모 사이트입니다. 지금 이 그래픽은 HTML5로 그린 겁니다. 뭐 포토샵이나 맥스 이런 걸로 따로 작업은 했겠죠. 하고 한 거지만 실제로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크게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방향키를 움직이면 실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바꾸면 바퀴도 모양을 틉니다. 후진을 해보겠습니다. 후진도 됩니다. 지금 HTML5로 이 정도로 그렸고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으면 사실은 HTML5로 레이싱 게임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퀄리티도 엄청 좋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해볼 게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URL이 있습니다. 이 URL을 복사를 해서 지금 아직 안드로이드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 아이폰에다 URL을 넣으시면 핀 코드를 넣으라는 페이지가 뜰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뒤에 보이시는 핀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아이폰으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이폰을 들고요. 좌우 그리고 상하로 이렇게 그 수평, 수직 인지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실제로 그 아이폰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원격 제어 같은 거죠. 이건 지금 기술은 현재 비공개입니다. 이쪽에서 만든 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아마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공개를 일부러 안 했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혹시 이 페이지 들어가시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크롬 먼저 까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것도 결국 웹GL이라는 기술로 그린 겁니다. 그린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웹GL이라는 기술이 이제 그래픽 가속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만약에 안 보이시면 그래픽 카드를 좀 좋은 걸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너무 오래된 거거나 이러면 이 페이지를 그리질 못합니다. 네, 저는 이걸 처음 해봤을 때 상당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게임들 이런 레이싱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왜 그러면 굳이 HTML5로 만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게임이나 이런 데서 이런 레이싱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PC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아이패드,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여기서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존의 PC에 있던 거를 물론 이 그림이랑 뭐 자동차 모양은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지만 게임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HTML5로 애초에 만들어 버리면 PC에서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모바일이나 뭐 패드 아니면 좀 더 확장하면 그 스마트 TV 같은 데도 요즘 안드로이드나 iOS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도 브라우저만 깔려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디바이스에 구애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레이싱 게임도 그렇지만 뭐 온라인 게임 이런 것들도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을 최대한 오래 할 수 있게 유저를 붙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PC에서도 할 수 있고 아이패드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러면 당연히 접속 시간이 늘어나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HTML5로 게임들도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표준 기술이고 디바이스랑 플랫폼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화려한 그래픽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기능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게 모두 다 그 자바스크립트 때문입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기술인데요. 그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하는 엔진이 능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하드웨어도 어느 정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브라우저 역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보시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뭐 눈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효과를 조금만 줘도 웹사이트가 느려서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100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퍼포먼스가. 근데 이것도 지금 2009년도 자료, 2009년도 10년도 자료거든요. 지금 2013년도니까 그때 비하면 한 3, 4배 정도는 더 빨라졌거든요. 엄청나게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1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저런 자바스크립트 처리 능력이 뛰어난 엔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웹킷 보겠습니다. 웹킷 하면 요즘 크롬 그리고 사파리, 이 크롬하고 사파리 둘 다 웹킷 엔진 기반의 브라우저입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서 커스터마이징 한 게 크롬이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커스터마이징 한 게 사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웹킷 엔진들이 상당히 뜨고요. 모바일 쪽에서 오페라가 강세를 하다 보니까 파이어폭스가 최근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제 예상에는 이 웹킷 엔진이 점점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점유율도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웹킷 커미터를 보시면요, 이 웹킷 엔진 소스를 직접 이렇게 커밋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몇 명 있을 겁니다. 보면 구글에 한 35% 있고요. 애플에 한 31%,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한 30% 조금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웹킷 엔진의 미래를 가지고 있겠죠. 구글하고 애플의 영향력은 이 IT 업계에서는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따라가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방금 웹킷 엔진 잠깐 보셨는데요. 그럼 브라우저가 그 HTML5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쓰는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 9입니다. 9인데 여기는 그 각각의 브라우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고요. 테스트를 하면 여기에 그 브라우저가 HTML5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점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익스플로러 9고요. 지금 138점을 지원합니다. 이 점수는 지금 밑에 보시면 HTML5의 기능들 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합계를 낸 점수입니다. 크롬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롬의 경우에는 463점입니다. 익스플로러랑 좀 비교가 많이 되죠. 그 정도로 지금 익스플로러가 HTML5에 상당히 대응이 늦습니다. 아마
자신들을 과신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들 다른 브라우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버전별로 전부 다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뭐 크롬, 파이어폭스 다들 뭐 300점, 400점 이렇게 점수가 꽤 높습니다. 익스플로러 보겠습니다. X9가 138점이고요. 그리고 익스플로러 우리의 고민거리들 6, 7, 8 보시면 점수가 20점, 27점, 42점밖에 안 됩니다. 익스플로러가 10에서 얼마나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대응이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들은 이미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발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모바일 시장을 상당히 선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MS 같은 경우 지금 모바일 쪽에서는 이미 후발주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MS도 아마 여기 10이 있네요. 예전에 없었는데 12 스코어가 320점이 될 거라고 하네요. 앞에서 그 HTML을 5로 할 수 있는 이런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CSS라든지 이런 효과 같은 것들을 보셨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개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언어가 새로 나오면 반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 언어가 계속 유지가 될지, 보통은 그 뭐가 뜰 거다라고 해서 이걸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기술이 사라져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개발 쪽에는 있잖아요. 근데 이 HTML은 저는 지금 장담을 해요. 이게 절대 사라지지 않을 기술이라고. 하지만 그 개발자들은 의심을 또 하잖아요. 근데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증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바일 시장의 선택, 모바일 스마트폰, 이쪽으로 다 HTML5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많고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원래 앱스토어 지금 2007년도에 아이폰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아이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폰 안에 있는 앱스토어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이 앱스토어라는 컨텐츠를 가지면서 사실은 애플은 힘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는 뭐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애플은 그냥 핸드폰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근데 왜 애플이 이렇게 입김이 세냐면 사실은 애플은 이런 앱스토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통신사들은 그 컨텐츠가 없어요. 지금 통신망은 가지고 있지만 컨텐츠라고 해봤자 예전에 뭐 운세 아니면 뭐 고스톱 정도. 근데 이 컨텐츠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신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를 보고 핸드폰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항상 통신사가 갑의 존재였는데 애플에 와서 깨진 게 단순 제조회사가 약간 갑이랑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모바일 기기 회사들도 그렇고 아니면 통신사들도 그렇고 이런 컨텐츠를 먼저 선점을 하려고 되게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3년도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애플이랑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그 구글 플레이 이쪽에서 거의 양분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미 지금 선점된 거를 사실은 얘네들은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통신사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 안티 애플 알리안스죠. 이 통신사들은 거의 뭐 KT도 여기는 있네요. 이 단체들이 연합을 했고요. 왁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디바이스 해서 글로벌 앱스토어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이 글로벌 앱스토어가 뭐냐면 사실은 앞에서 보시면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요
오브젝트 C로 만들어지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자바, 예, 그걸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어플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할 때 아이폰에 어플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오브젝트 C를 해야 되고요. 그 똑같이 만든 어플을 안드로이드에 서비스를 하려면 이걸 또 소스를 다 뜯어 고쳐 가지고 새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HTML5를 그 주 언어로 삼고요. 그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HTML5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HTML5로 만들면 좋은 게 그랬잖아요. 플랫폼이랑 디바이스 구별을 별로 안 받아요. 그래서 뭐 브라우저만 있으면 다 동작하니까 만들면 뭐 다 공용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 큰 글로벌 앱스토어를 만들겠다라고 연합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아이폰에도 웹으로 만든 앱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잡스가 아이패드 2가 나올 때 이런 화면을 들고 PT를 했습니다. 유명한 화면이니까 다들 아실 거겠지만 플래시가 나오지 않는 화면이죠. 여기서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표준이 아닌 것에 종속되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린 잘 알고 있다. 예. 플래시는 폐쇄된 비표준 기술이고요. 웹 기술은 공개된 표준 기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의 선택. 구글 기어스라는 게 있었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 사실은 오프라인 쪽에서 이렇게 웹 구동시키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구글도 이걸 접었고요. HTML5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2009년 구글 I/O 컨퍼런스에서 HTML5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모든 플랫폼에 앱을 만들어서 지원하기에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플랫폼이 틀리고 디바이스가 틀리면 구글 입장에서도 크롬 브라우저 하나를 만들더라도 뭔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해도 전부 다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 힘든 거죠. 하나 만들어서 다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구글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플래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도비가 이걸로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는데요. 뭐 유튜브 같은 업체들도 돈을 엄청나게 받을 테고, 그리고 사실은 아이패드 쪽에도 약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도비는 그 플래시 플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브라우저별로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가정기기나 이런 데도 플래시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오프라인 CD 이런 곳에도 플래시 플레이어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플래시를 만들려고 플래시 플레이어를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돈을 받아가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플래시가 되게 그 잡스 같은 경우는 또 약간 폭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플래시 플레이어를 빨리 안 만들어 주니까 돈은 계속 많이 달라고 그러고. 일단 얘기가 약간 샜는데 유튜브 쪽도 HTML5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저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영상 시작은 아직도 유튜브 쪽에서는 플래시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영상 쪽은 코덱 문제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 코덱 문제가 아마 해결되면 유튜브 쪽도 완전히 HTML5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보이, 그 HTML5의 또 하나의 그 HTML5를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자책 시장입니다.
사실 지금 뭐 PDF라든지 아니면 그 각 서점 같은 데 가시면 이북 리더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아마존의 캔들 파이어인가 그런 것도 있고요. 캔들 뭐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근데 사실은 지금 전자책 시장을 보시면 표준이 없고요. 그 기기에는 자기네들 뭐지 서점에서 산 파일만 돌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북 리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HTML5로 만들면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면 책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보이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얘네들은 사실 그 뭐 플레이보이를 어플로 만들어서 팔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어플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사실은 애플 앱스토어에는 그게 있습니다. 19세 그러니까 누드물이 나오는 거는 앱스토어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보이는 앱스토어에서 책을 팔 수가 없었고요. 그 사실은 그 원하시는 유저들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원래 예전에 플레이보이 잡지 같은 경우는 그냥 책으로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보는 거였지만 사실 요즘 전자책들은 안에서 동영상도 보고 그러거든요. 플레이보이 입장에서는 어플만 만들면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못 만들게 하니까, 그리고 만들어도 못 올리게 하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그냥 HTML5를 이용을 해서 웹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잡지를. 지금 다 되니까.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 들어가셔서 결제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 OS의 선택,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크롬 이러면 브라우저만 있는 줄 알지만 크롬 OS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롬 지금 구글 쪽에서는 이 크롬 OS도 상당히 밀다 보면 정말 MS가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크롬한테 OS 시장까지 먹힐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브라우저에 그냥 프로그램 툴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 보시면 원래 이 그 어플이라는 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전에 보시면 그 윈도우에는 위젯 같은 게 있었고요. 비스타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젯이라고 했죠.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도 예전에 위젯 이런 것들을 해서 한때 뿌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PC 시장에서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위젯이랑 지금 어플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브라우저가 OS가 된다는 말이 뭐 어떤 얘기냐면, 지금 크롬에 들어가 보시면 웹스토어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앱스토어처럼 아주 많은 어플들이 그냥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클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브라우저에 그대로 깔리고요. 브라우저에서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기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금 앵그리버드는 HTML5로 만들어진 앵그리버드입니다. 그래서 소스 보기 하시면 얘네들이 이미지로 다 잘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어플 설치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그냥 브라우저 그 자체가 OS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8도요. MS에서 결국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 만들 때 HTML이랑 CSS,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지원하겠다. 윈도우 8부터.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HTML 코딩을 하는 날이 HTML5
지금 이제 모바일하고 이런 쪽 주로 많이 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잡스가 그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원래 애플이 애플 컴퓨터 INC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때 아이폰이 출시를 하면서 애플은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애플 INC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전에 애플은 컴퓨터 만들던 회사였고요. 이 아이폰은 애플이 컴퓨터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첫 제품입니다. 핸드폰으로 보지 마시고 가전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가전제품이냐? 그 웰컴 회장, W3C의 웰컴 회장이, 퀄컴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가전제품의 70%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지금 그 어플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HTML5의 제일 중요한 점은 표준 기술. 지금 사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 자바라는 언어 자체도 예전에 냉장고랑 뭐 세탁기 이런데 들어갈 때 그 기능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그렇게 얼핏 들었거든요.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HTML5 같은 경우 지금 가전제품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전제품에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디바이스나 플랫폼에 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이 가전제품에도 OS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OS 뭐 아마 다 틀릴 거예요. 제조사마다도 다 틀리고. 그리고 같은 제조사라고 하더라도 세탁기 틀리고요, 냉장고 틀리고요, 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HTML5의 기준에서 보면 거기에 어떤 OS가 들어가든지 간에 브라우저만 설치가 가능하면 어플 하나 만들어서 자기네 회사 가전제품 전부 다 돌릴 수 있고요. 이미 벤츠에는 지금 iOS가 들어가고 거기에 시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츠 자동차에 그 시리가 들어간 제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동도 걸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전 시장 쪽으로도 전부 다 뭐 개발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HTML로 통일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HTML이 아직까지 자바나 C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질 겁니다. 여기서는 그 자바스크립트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캔버스, 뭐 이건 그림 그리는 거고요. 비디오는 그 비디오 재생하는 거, 오디오 역시 컨트롤하는 것들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컬 스토리지 API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로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API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봐 보시고요. 예전에 사실은 쿠키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그 용량도 얼마 안 되고 별로, 그 임시 파일 정도? 나중에 그냥 지워져 버리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 로컬 스토리지는 훨씬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SQLDB API라는 것도 있고 IndexedDB API라는 것도 있는데, 로컬 스토리지 API가 지금 거의 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지오 로케이션 뭐 다들 아시는 맵, 지도, 그리고 이제 웹소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방향 통신해 가지고 메신저 같은 거 만드는 거. 예, 이런 것도 여기 링크 들어가 보시면 좀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개발자는 아니라서 이것들을 어떤 기능인지 알지만 상세한 부분까지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워커라는 것도 이거 자바스크립트를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시키는 그런.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 API, 뭐 이건 뭐 말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파일 AP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웹 브라우저 상에서 로컬 영역에 특정 파일을 접근해서 조작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해킹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사용자가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건드렸을 때 그때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응용이 되냐면 예전에는 지금 사실은 핸드폰에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워서요 그 핸드폰의 카메라를 컨트롤 하려고 할 때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플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그 카메라를 조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센차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뭐 jQuery 모바일, 폰갭 이런 것들은 그 모바일 쪽 그 UI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각각 하나하나도 꽤 내용이 많거든요. 책도 되게 바이블처럼 무겁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node.j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켓 통신 관련한 건데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HTML 코딩과 접근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프로젝트도 그렇고 어떤 공고나 이런 걸 봐도 웹 표준, 웹 접근성 아니면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 우리 HTML 소스 같은 경우는 주로 테이블 코딩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만들고 테이블로 거의 모든 걸 전부 다 했어요. 근데 이 테이블 코딩을 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표준 코딩이 아닙니다. 브라우저마다 보여지는 게 좀 틀리고요. 뭐 단순히 익스플로러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브라우저는 뭐 음성 브라우저도 있고요. 특이한 브라우저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웹 표준 이렇게 보시면 여기 권고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웹의 창시자라고 하네요. 팀 버너스리. 웹 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관련 기술을 잘 운영하기 위한 규약을 개발해 www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웹으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든 결과물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그 결과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를 전부 다 보여줘야 하는데 실제로 그 표준을 지키지 않고 코딩을 하면 그 결과물 자체가 그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여질 때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우저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결과물을 전부 다 보여줄 수 있게 제대로 코딩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표준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 오래된 브라우저라도 라고 해도 다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특이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그 웹페이지를 만들었으면 그 페이지를 제대로 다 보여줄 수 있게 크로스 브라우징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 그 전에 지키지 않고 했던 문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주면서 코딩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표준은 사실은 이제 불편함의 정도고요. 그 제대로 된 브라우저가 아니면 좀 제대로 잘 안 보이니까 단순히 이제 불편함의 정도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접근성은 조금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이거는 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 컴퓨터를 쓰면서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웹서핑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예. 그럼 예를 들면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서핑을 어떻게 할까요? 뭐 실명, 색각, 뭐 색을 제대로 못 본다든지 형태 같은 걸 구별을 못하는 저시력.
이런 것들은 그 기존에 우리가 쓰는 익스플로러나 크롬 이런 것들이 아닌 음성 브라우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음성 브라우저는 그 실제로 웹페이지에 코딩된 소스를 보고 그 소스를 분석을 해서 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읽어줍니다. 귀로 들을 수 있게. 근데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면 그 음성 브라우저가 제대로 웹페이지를 읽을 수 있게 코딩을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접근성이 가진 모든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제 장애인이지만 사실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코딩 자체를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손을 제대로 쓰기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우스를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키보드라든지 다른 보조기기를 이용을 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청각장애 뭐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동영상 안에다가 따로 자막 같은 거를 코딩으로 적어주면 음성 브라우저가 그 자막을 음성 브라우저가 아니라 그 자막을 보고 청각장애인이 그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우리 흔히들 쇼핑몰에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GIF 이미지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이걸 사실은 간질 환자가 봤을 때는 이걸 보고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심각하죠. 왜냐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광고가 한 사람의 목숨을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꽤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켜주는 겁니다. 뭐 인지, 역시 뭔가 이렇게 잘 인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해결을 해주는 이런 발작 같은 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게 브라우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스크린 리더라는 음성 브라우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브라우저 기계가 잘 읽을 수 있게 구조적으로 코딩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딩에 관한 방법은 사실은 웹 접근성 연구소라는 곳에 가면 제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성 연구소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검색에다가 웹 접근성 연구소라고 치면 됩니다. 그럼 제일 위에 URL이 하나 뜨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웹 접근성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담고 있고요. 그 접근성에 관한 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개발자 아카이브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알트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실제로 웹사이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씩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이것들 같은 경우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가 뭐 엄청나게 방대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하나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 보겠습니다.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약도를 보고 여기 뭐 위시 하이텍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트에다가 자세히 적어주는 것. 뭐 지하철 몇 번 출구로 나와서 어디로 한 얼만큼 걸어가서 어디로 가면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풀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나머지 많지만 그냥 하나씩 읽어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공부도 조금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한번 경험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실제로 프로젝트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첨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 자료들을 좀 보시고 이렇게 코딩하는데 도움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은 이 정도면 되고요. 제가 지금 접근성이랑 웹표준이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공사나 이런 데서는 더욱더 접근성, 웹표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지금 이미 공사는 2009년도, 10년도에 발효가 돼서 시정을 이미 했고 지금 2013년도 올해는 교육기간 그리고 2015년이 되면 일반 기업들도 다 웹 접근성과 표준을 맞춰서 코딩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웹 쪽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뭐 SI 쪽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